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SBS가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4분기 실적까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24년 실적이 뭐 물론 좋지 않아요. 어, 매출은 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다. 광고 경기 침체, 올림픽 중계비 비용 반영, 명태금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이제 4Q에 이걸 반영을 했죠. 근데 이제 주가가 뭐 월요일이었나요? 하여튼 2만 원 이하까지 살짝 터치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했죠. 그 다음 날에. 그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 핵심이 그거죠. 4Q 실적이 뭐 올해 뭐 계속 적자였고 적자였던 거 예상을 당연히 했는데 어 전체 실적은요. 근데 4Q 실적이 이제 안 좋아요. 그 YY로 55% 감소인데 컨센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죠. 컨센이 61억이었는데 어, 실제로는 86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컨센을 상회하는 걸 중시하죠. 안 좋은 건 이미 예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편성을 효율화로 해서 제작비를 절감했다는 거죠. 그 드라마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구조 조정도 하고요.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 일회성 비용이 80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게 반영이 된 거죠, 4Q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고 뭐 영업 외적으로 뭐 영가 매수 차익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반영이 됐는데 어, 한 가지 볼 거는 이제 자회사를 이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S와 허브 합병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SBS가 해외 판권을 수수료만 인식하게 됐다. 순액으로. 그래서 3분기에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제 이 매출 인식 방법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급 수수료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연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기존 전망 대비 약 10%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매출 인식 방법이 이제 수수료 순액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만약에 감소해도 별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이익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1Q까지는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광고가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어, 또 그게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 SBS는 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SBS 광고가 계속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TV 광고 쪽은. 근데 이제 올해 뭐 스포츠 관련 이벤트가 없고 사실 인기가 없죠. 월드컵은 그래도 많이 보지만 올림픽은 진짜 과거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스포츠 관련 이벤트가 좀 별로 좋지가 않고 명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4Q에 이제 비용을 반영했고요. 그 자회사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미디어넷의 구조 조정 뭐 완료돼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그 미디어넷 탑픽이라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보고서 썼고
뭐 CJ ENM이나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탑픽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와 6년간 전략적 파트너십. 어, 그래서 넷플릭스양 전속 매출을 기대한다. 왜냐면 이제 구독자가 이제 훨씬 많으니까 웨이브보다 당연히 이제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올해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거는 별로 없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이제 26년부터 본격화가 되고, 그래서 26년부터 분기 한 편 이상 신규 예능은 다큐를 추가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작비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다큐가. 예능도 아마 그럴 거예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작가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특히 이제 배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언젠가부터 다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뭐 올림픽 관련한 다큐도 있었고, 뭐 유명인에 관한 다큐, 그리고 뭐 실제 미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다큐가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큐가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작비가 적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큐 같은 거 신규 예능도 그렇고 이제 추가가 되는데 뭐 시청률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적은 비용으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권 매출 상승이 돼서 광고비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다. 26년 얘기죠. 히트를 치게 되면 이제 뭐 뭔가 이제 좋은 조건을 더 계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익 체력이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200억 가까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590억 흑자, 내년은 66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크다. 그래서 PER이 이제 뭐 이익이 드니까 올해 기준으로 PER이 7배다. 근데 이제 그런 또 문제는 있어요. 올해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이 두 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히트를 치면서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오히려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1Q, 2Q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레벨업은 되겠지만 뭐 하나증권에서 시총 1조를 불렀거든요. 근데 올해 그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내년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도 그렇고 뭐 예능도 그렇고 다큐도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 터지게 되면은 이제 콘텐츠 제작사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봐야 된다. 26년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ROE나 이런 거는 좀 낮은데, 뭐, 아쉽죠, 이런 거는. 그래서 드라마 라인업 같은 경우에, 뭐, 나의 완벽한 비서 순항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뭐, 이제, 우리 영화 트라이 사마귀, 뭐, 하반기는 사마귀, 월화 드라마가 이제 재개된다고 하죠. 귀궁. 근데 SBS가 이제 확실히 드라마를 잘 만들고, KBS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죠. 시청률은 높은데 이게 이제 국외로 터지기에는 해외에서 터지기에는 이제 그런 어, 젊은 세대한테 주로 터지잖아요. 드라마가 여성향이고. 근데 SBS가 이제 그런 걸 잘 만든다. 그 최근에 이제 그 2만 원 이하에서 2만 원을 살짝 이탈했는데 그날 오후인가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그래서 급반등을 했죠. 2만 원에서 오늘 25,200원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5% 정도 상승한 건데 그 2만 원이
넷플릭스 제휴 발표할 때 첫 번째 상한가를 치고 이제 상한가를 마감을 했죠. 그때 주가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 2만 원으로 내려가면 이거 상당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뭐 이제 좀 지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가가 내려갈 때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근데 2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기회다. 왜냐면 팩트니까요. 넷플릭스하고 제휴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는 근데 첫 번째 상한가를 치고 두 번째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4분기 컨센 상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을 좀 2만 원보다 높게 보는 게 낫지 않나,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1시 반경에 갑자기 이제 막 호가를 뛰어넘으면서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25,200원까지 찍고 하락을 했어요. 다시 이제 24,000원 밑으로 갔는데 저도 좀 이상했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호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 이제 뭐 좀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성재 결혼 테마냐 뭐 이거는 이제 농담이고 그거 말고는 이제 특별한 기사 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이 장대 음봉을 찍었잖아요. 이제 이게 25,000원 이 살짝 넘었던 가격인데 이 장대 음봉을 찍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갈 때는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이게 이제 매물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00원의 매물이 많지 않을까. 그 IMBC, YTN과는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신호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37% 하락 IMBC, YTN은 40% 하락. 얘는 16%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12월에 계엄 테마로 주가 상승한 게 미미했기 때문에 계엄을 참 테마라고 하기에는 사실 참 큰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또 테마로 해석을 하니까 냉정하죠. 그래서 IMBC는 오늘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꽤. 그래서 개인 평균 매수 단가가 키움증권 기준으로 27,500원 정도. 그래서 오늘 종가로 하면은 마이너스 16%다. 당분간은 이제 돌파가 어렵겠죠. 그래서 1Q 실적 확인 후에 저는 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모멘텀이 뭐냐. 1Q 실적 전에 모멘텀은 최근에 정치 뉴스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법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정치 유튜버들이 뭐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이것 때문에 IMBC나 YTN이 주가가 급반등한다 그러면 따라갈 것 같거든요. 최소한 나쁠 거는 없겠죠. 그래서 모멘텀이 된다 그러면 그게 되지 않을까. 그 정리를 해보면 4Q가 컨센상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했고 그래서 2만 원이 이제 2만 원을 저점으로 25%까지 급등을 했는데 저점이 저는 이제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MBC, YTN과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다. 좋은 신호고요. 그리고 1Q 실적 확인 후에 주가 레벨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안 좋은 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26년부터 본격화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작품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가 터지면은 이제 회사의 멀티플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근데 여전히 부진하다. 거래량이 서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높은 가격을 올리면서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기관이죠, 대부분.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작으니까 그 매수 주체가 기관이 내려가면서 팔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악재고. 근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